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식들에게 걱정도 안 끼치고 손주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람과는 다르게 나이가 들수록 무릎과 허리는 삐걱거리고 당뇨, 고혈압 등 각종 성인병이 생겨 건강 걱정에 잠 못 드는 밤이 늘어만 갑니다. 이 모든 고통이 걷지 않아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중년에게는 걷기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걷기만 해도 웬만한 병은 다 낫는다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걷기만 했는데 병이 더 악화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걷기가 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지, 그리고 걷기가 독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간은 걷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이후 99%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걷고 뛰어서 사냥을 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생존했습니다. 두 발로 걸으며 네 발 짐승보다 35%의 칼로리를 절약했고, 이렇게 남아도는 칼로리를 뇌에 공급하여 높은 지능을 갖게 되었죠. 또한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걷기가 인간을 지구의 강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산업혁명 시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걷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동이 빨라진 만큼 우리의 건강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표현하자면 0시부터 23시 59분까지를 수렵, 채집, 농사를 하며 하루 종일 걸으며 생활했는데 1분 사이에 자동차가 등장하여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DNA가 적응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 산업혁명 이후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다양한 질병의 발병률이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현대인이 고통을 겪는 대부분의 질병은 걷기만 해도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부터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루에 10,000보는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하필 10,000보일까요? 만이라는 숫자가 그럴듯해서일까요? 그 이유가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 심혈관 질환센터에서 7년간 걷기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10,000보까지는 1,000보 더 걸을 때마다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가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사망률의 경우 1,000보 더 걸을 때마다 15% 감소하였고,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당뇨의 경우 30% 감소했습니다. 고혈압, 신부전증, 부정맥 등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가 걸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10,000보를 채우려면 빠른 걸음으로 60분 이상 걸어야 하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분들이라면 몸에 무리가 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씩 자주 걷는 것입니다. 앞선 연구에서는 2,300보, 즉 성인 평균 걸음 속도로 17분 정도 걸었을 때부터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내어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무릎이 아파서 체력이 딸려서 시간이 없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마저도 힘드신가요?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5분씩만 걸어보세요.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을 먼저 내려 걸을 수도 있고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운동을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되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무려 6,000여 명의 일상을 분석해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생활 속에서 움직임을 늘리는 것이 따로 시간을 들여 운동하는 것만큼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10,000보를 걷는 것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10,000보를 채울 시간이 없어 아예 걷기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걷는 것이 좋고, 무릎 건강, 발바닥 상태, 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다가 건강이 나빠지는 것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연금처럼 근육을 쌓아놔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노년에 내 몸에 남아있는 근육의 양이 내가 집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살지를 정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걷는 것은 모든 생활의 기본이 되는 행위입니다. 걸어야 스스로 먹을 수 있고, 걸어야 화장실을 갈 수 있고, 걸어야 내 손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걸어야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걷기에는 최소한의 근육량이 필요합니다. 근육량은 30대 중반 이후 1년에 1%씩 빠지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고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더 빠르게 빠지게 되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다면 천천히 빠집니다.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남들보다 빠른 나이에 걷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걷기가 힘든 정도이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걷고 단백질 위주로 잘 챙겨 먹어 근육량을 회복할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큰 문제는 질환에 걸렸을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낮아져 감기나 폐렴과 같은 질환에 시달리기 쉬운데, 이러한 질환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게 되면 하루에 1%씩 근육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랜 시간 깁스를 하고 있던 다리가 눈에 보일 정도로 얇아진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년에 1%씩 줄어들던 것이 하루에 1%씩 줄어들다니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흘만 병상에 누워있어도 10년치 근육이 빠지니 겨우겨우 걷던 나는 이제 아예 걷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 딸 혹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먹지도 씻지도 싸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신세가 과연 살아도 산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걷지 못하면 신체 활동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인지기능이 악화되어 치매가 생길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하루라도 더 빨리 걷고 운동하여 근육량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을까요? 충분한 근육량이 준비되어 있다면 병치레로 인해 많은 근육이 빠졌다고 하여도 다시 일어나 걷고 운동하여 근육량을 회복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아직 걷는 것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 것에 대한 소중함 또한 모른 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을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걸어 미래를 위한 근육을 저축해둬야 합니다. 근육 저축을 위해서는 운동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 등의 식단을 통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갑자기 밥상 메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산양류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산양류 단백질은 모유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소화가 잘 되며 장 건강에 좋은 올리고당을 함유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중년층에게도 부담 없는 단백질 제품입니다. 특히 근육 성장에 필수적인 류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뼈가 약해지고 근손실이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이에요. 많은 산양류 단백질 중에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미스터 트롯 장민호가 추천하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이상적인 배합 비율로 들어가 있어 체내 흡수율을 최대화했습니다. 산양류 단백질 분말을 먹다 보면 물에 잘 녹지 않아 불편할 때가 있는데요.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는 그래뉼 공법으로 찬물에도 잘 녹아 목 넘김이 편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 왼쪽 아래의 제품 보기 혹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하지만 무작정 걷는다고 무조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라면 절대로 걷기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걷기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병이 나게 되는데요. 무릎 연골이 안 좋은 경우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걸을 때마다 근골격에 무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는 분들도 너무 많이 걷다가 건강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는데요. 특히 깡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서 쫄쫄 굶으면서 걷는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우리 몸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근육이 모두 빠져나가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근감소증에 걸리게 됩니다.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수영, 자전거 등 무릎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추천하고, 무릎 연골이 안 좋거나 깡마른 경우에는 기초 근력 운동을 통해 근력을 기른 뒤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하게 걷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이 중요한데요. 잘 단련된 엉덩이 근육은 걷기 운동의 파워를 높여주고 골반이 상하좌우로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튼튼한 코어 근육은 몸통을 확실히 잡아주어 휘청거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바르게 걸을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가장 좋은 코어 운동은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은 엉덩이 근육을 중심으로 골반부터 종아리까지 하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는 운동인데요. 다양한 코어 운동 중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체 근육 전반을 강화할 수 있고 요실금, 변비 등을 개선할 수 있으니 정말 좋은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브릿지 동작을 함께 해볼까요? 바닥에 바르게 누워서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려 발을 바닥에 밀착합니다. 그리고 발로 지면을 밀어 엉덩이를 위로 들어줍니다. 이때 엉덩이를 드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허리가 활처럼 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복근에 힘을 꽉 주고 엉덩이 힘으로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운동을 해줍시다. 엉덩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3초간 동작을 멈춘 뒤 시작 자세로 돌아오면 되는데요. 세트당 10회씩 3세트를 진행해줍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코어 운동은 플랭크입니다. 플랭크 또한 대표적인 코어 운동인데요. 특히 척추를 둘러싼 근육들을 강화시켜줘 허리 디스크 등 요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플랭크 역시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90도가 되도록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부터 발목이 일직선이 되게 해 버티는 것이 플랭크의 기본 자세인데요. 이때 팔꿈치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주어 어깨와 귀가 멀어지도록 자세를 유지하고 복근에 힘을 주어 엉덩이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해야 올바른 플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는 오래 버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버티는 시간보다는 바른 자세로 자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 10초씩 5세트만 매일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최대 30초까지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하체 근력을 준비하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운동이 있지만 이것저것 헷갈리고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스쿼트 하나면 됩니다. 스쿼트는 의사들이 평생 하나의 운동만 한다면 스쿼트를 하겠다고 꼽은 운동일 정도로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식후에 스쿼트를 10분만 수행하여도 식후 혈당이 50mg/dL 떨어져 식후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쿼트이지만 초보자분들에게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 버전인 의자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의자 스쿼트는 이렇게 의자를 뒤에 두고 하는 스쿼트를 말하는데요. 뒤에 의자가 있기 때문에 넘어질 위험도 없고 너무 낮게 앉지 않아서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아 스쿼트 초심자에게 딱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 동작을 루틴으로 묶어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꾸준히 해주면 어느새 자세가 바라지고 체형이 이뻐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걷는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걷는 자세가 엉망이면 한 보 걸을 때마다 건강을 망치는 것과 같기 때문인데요. 자세가 잘못된 걷기는 우리 몸의 관절에 무리를 주어 발바닥, 무릎, 허리 등의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바른 걷기 자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가슴을 하늘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활짝 들어 올립니다. 이때 턱도 살짝 치켜들어 귓구멍이 등 뒤쪽에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배에는 힘을 살짝 주어 몸통이 단단히 중심을 잡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거만해 보일 수 있는 자세이지만 목과 척추 건강에 정말 좋은 자세이니 다른 사람이 시선은 살짝 무시해 주도록 하죠. 발끝은 완전히 11자로 두기보다는 아주 약간만 밖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매일 걸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인류가 지구에 생긴 이래로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걸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걷지 않기 시작했고 줄어든 걸음거리와 반비례하여 각종 질병은 크게 증가했죠. 당뇨병, 고혈압, 우울증 등 현대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합니다. 만보를 걸으면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한 번에 5분씩 하루에 3번만 걸어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행복한 노년 생활을 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육량이 필수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걷기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합니다. 간편한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는 산양유 단백질을 추천해요. 하지만 걷기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닌데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 걸을 때 근골격에 무리가 되거나 너무 깡말라 영양이 부족해 근육이 부족한 분들이라면 걷기 운동 전에 수영, 자전거, 코어 운동 등으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1분 생활 건강 가족분들을 위해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올 테니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